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42분, 오늘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금이죠. 물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타는 금요일이 되어버렸죠. 자, 일단 비트코인은 5,020만원대 지금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와줄랑 말랑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성금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 시간대도 미국 증시가 안 열리고 지금 선물 시장도 다 휴장이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마이너스 2.1%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조금 불확실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좀 빠졌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지금 웰스파고 은행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순이익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가지고 웰스파고 은행이 5% 이상 주가가 빠지고 JP모건도 빠지고, 그렇게 은행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위터의 주가도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라고 했는데도 1.7%가 빠지고, 테슬라는 왜 빠졌냐?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또 덩달아서 빠졌죠. 그래서 계속되는 금리 인상, 특히나 연말 이후로 쭉쭉 빠져왔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 지점에서 이제 반등을 쭉 해주고, 여기서 다시 빠지는 이유는 또 0.5%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데, 어차피 여기는 저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이 자리를 반등을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데, 물론 안 빠지기를 바라겠지만, 이 나스닥 기준으로 요 자리는 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요 자리를 딛고 올린 자리, 크게 올린 자리고, 여기서 또 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사이번에도 보통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리까지 안 갑니다. 여기 자리까지 안 가고 저점 높이고 슈팅 쏘는,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도 여기 저점 높이고 상방으로 갔죠.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그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금, 토, 일이 또 이제 주말까지 껴서 휴무가 길어요. 3일 휴무기 때문에 이렇게 휴무가 길게 껴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좀 공포 물량이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쉬는 기간에 어떤 뉴스가 터질지도 모르고, 뭐 어떤 또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임하는 많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변수를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가지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이제 2% 정도 빠졌지만은 이 전저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이나 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올렸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 여기서 딛고 올린 자리까지는 지금 내려왔는데, 잘하면 월요일날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트도 월요일 나스닥 개장에 맞춰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뭐 좀 더 빠진다 해도 요 자리까지 주면서 요런 식으로 갈 확률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특히나 나스닥은 첫 무빙이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쭉 뺐다가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좀 떨군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나스닥이 이 정도로 떨구면서 페이크를 주면은 비트도 빠지겠죠. 비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8시간 봉인데 일단은 양봉을 띄워주고는 있습니다. 그나마 청신호죠.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걸 다시 다 내렸다가 이거를 다시 또 다 먹는, 결과적으로 이런 쌍바닥을 그리면서 여기 매물대를 먹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모양새로 따지자면 요 지점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죠. 올렸다가 다 내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페이크 한번 주고, 아마 요게 월요일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월요일에 나스닥 무빙에 맞춰서 요런 페이크 마지막에, 자 보시면 올렸다가 내리고 하방 주고 크게 터졌듯이, 올렸다가 내리고 하방 살짝 주고 크게 터지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올린 거 다 내리고 지금도 올린 거 다 내렸듯이 일단은 이 구간에서 좀 상당히 흔들면서 또 이제 롱탄 물량을 좀 청산시키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찐으로 쭉 주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이 올라탔습니까? 또 롱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겠지 하면서 올라탔는데 그거를 바로 죽이고, 자 요런 식으로 롱 청산된 거 보이시죠? 롱이 여기서 이제 쭉 쏠 때 비트의 가격이 41K까지 올라갔을 때 숏이 청산됐고, 근데 많이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또 롱을 애들이 막 잡았는데 그걸 또 쭉 빼면서 롱을 청산시키고, 근데 롱 청산된 물량도 많지 않아요. 이 당시에 최초에 이 정도 뺐을 때에 비하면은 이거는 사실 거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점점 롱 청산되는 물량이 지금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롱이 지금 청산된 물량도 이제 없는 거 아니냐, 다 죽여버린 거 아니냐, 더 이상 청산할 수 있을 만큼 흔들어 대면서 가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 꽂으면서 엄청나게 청산시켰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상승이 나오면서 숏을 또 다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롱 같은 경우가 지금 죽을 만큼 다 죽은 게 아니냐, 이제는 청산시킬 물량도 없는 거 아니냐, 상방밖에 없지 않겠냐, 요런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비트가 저녁 시간대 많이 빠졌어요. 어제 정확하게 21시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빠지고 정확하게는 22시 반에 딱 나스닥, 여기 보시면 22시죠 22시부터 해가지고 나스닥 개장과 동시에 나스닥이 하락함과 동시에 같이 쭉 빠졌는데,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조금 많이 안 빠졌습니다. 좀 버텨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심지어 오늘 리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승소 쪽으로 무게를 두는 이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리필이 어떤 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오래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방을 줌으로써 많이 털렸고, 그림상 이때 이후에 이런 큰 롱 1200원에서 1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롱이 터질 수 있지 않나, 지금 좀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의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은 리플이 만약에 이렇게 쭉 쏘게 되면은 그거는 이 블록체인 시장 전체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리플이 이런 구간에서 흔들면서 이렇게 쐈을 때도 물론 불장 구간이었기도 하지만은 이 리플이 쏜다는 것 자체는 이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리플의 시총이 지금 46조짜리 굉장히 무거운 코인이고, 특히나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리플이라든지 뭐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이렇게 좀 무거운 코인들이 가줘야 그 다음에 또 가벼운 코인들도 가주고 이런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리플이 치고 올라가는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 프랙탈을 이렇게 좀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락 이후에는 좀 박스권의 기간이 좀 필요했어요. 이 구간에서도 여기 구간에 박스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도 이 박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요 박스, 여기서도 지금 이제 박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 박스의 기간 자체가 요 당시에는 13일이었고 요 당시에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는 11일이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1에서 2주 정도는 이 횡보하는 박스권, 이 박스권의 무빙 이후에 항상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개미털기 한번 껴주고, 꼭 한 번씩 껴주죠. 개미털기 한번 껴주고, 개미털기 여기 한번 껴주면서 찔끔찔끔 올리다가 팍 떨궜다가 이제 쭉 가는, 찔끔찔끔 올리고 팍 떨구고 쭉 가는, 지금 여기서는 좀 이제 위쪽으로 크게 주고 아래로 롤러코스터 제대로 태운 다음에 이렇게 줬죠. 그리고 이거의 좀 미니 버전이 여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금토일에 나스닥이 안 열린다, 요런 조금 이런 흔적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안 움직이면. 근데 비트가 가만히 있으면은 알트코인들은 불장이 터질 수도 있다. 약간 미니 불장이 금토일 3일 동안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되면 또 비트 눈치 봐야 되니까 알트들이 못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토일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주말간에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잡코인들도 한번 오늘 좀 추천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박스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전혀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올린 거 다 내리는 거는 원래 더 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얘기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나오는 이 상승 추세만 놓고 봐도 일단은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는 것보단 낫죠.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나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우리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점을 다 높여놨어요. 여기 39.2 공포에 39.2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푹 눌렀지만 다시 여기까지 안 갔어요. 여기 39.2까지 안 가고 39.26까지 어쨌든 높여놨습니다. 저점을 높여놓고 여기도 저점 높여놨어요. 여기. 그리고 쭉 갔다가 여기서 푹 내려 찍었는데 여기까지 안 갔어요. 39.26까지 안 가고 여기 최전선 39.5K까지 최저점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쭉 비트코인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만약에 바닥으로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이런 식의 흔들기, 뭐 이런 식의 뭐 좀 이렇게 흔들기,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어도 그 다음에
구간에 전고를 뚫어내면서 저는 여전히 50K에서 53K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빅롱이 한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여름 휴가 시즌 전에 7월 전에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관문이 이제 5월 초반에 있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차트에 선반영돼서 이렇게 쭉 뺀 거라고 한다면은 막상 0.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만에 하나 0.25%를 올리게 되는 이런 호재 뉴스가 터지게 되면은 초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눌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눌림 이후에는 항상 상승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놓고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약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짧으면 일주일이고, 요 구간에서처럼 이제 짧으면 일주일이고, 좀 길게 놓고 보면은 한 2주 정도, 그 정도는 놓고는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한 2주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왜냐면 나스닥이 이제 바닥을 찍을 때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휩수 한번 주면서 요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기업들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오늘 이제 은행 실적들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다른 IT 기술주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플러스 4% 정도는 작년보다 잘 나오지 않겠냐는 게 지금 시장의 관측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면서 기업들이 하나둘씩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나스닥의 위치, 나스닥의 자리는 충분히 V자로 한번 반등이 터질 수 있는 저점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도 이제 박스를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은 요런 그림이 되겠죠. 바로 지금 같은, 아마 요런 박스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요 박스 상단이 결국에는 41K라는 거예요. 박스 상단 최상단 같은 경우에 41.5K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41을 뚫어주냐, 이렇게 가가지고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점을 높여가는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이런 작은 삼각 수렴 형태의 봉들을 만들다가 이거를 뚫어냈을 때 강력하게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인 여기 45K까지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횡보하다가 또 쳐주고,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전히 여기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저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라인 41K를 요런 식으로 앞으로 채워주면서 이걸 뚫어주냐, 요런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번 주말장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항상 요런 주말 패턴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조금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은, 횡보하다가 특히나 이 구간에서처럼 올려 찍고 개미 죽이고 이렇게 갔듯이 올려 찍고 개미 한번 죽이는 이거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은, 나와도 금방 끝납니다. 금방 타닥 이제 매수 걸면서 쭉 빨아 올리면서 숏 다 청산시키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을 주면은 숏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이 구간에서 숏이다, 이렇게 가겠다, 빅쇼트다, 비트코인 끝났다 소리가 나오면서, 근데 그거를 다 청산시키면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마지막 숏 꼬시기, 숏을 좀 꼬셨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판은 선물판 무빙, 선물판에 움직이는 자본의 규모가 현물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항상 그런 휩수 무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조금 버텨주는 모양새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알트코인의 마진, 알트코인 선물 시장은 규모가 비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도 막 10% 20% 몸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막 50% 쏘는 코인들도 나오고, 얼마 전에 뭐 메탈도 나왔었고, 그렇게 되면은 숏 잡았다 완전히 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알트코인 마진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비트코인에다가 고레버리지를 넣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흔들 때 어차피 그게 이제 롱 청산 물량이나 숏 청산 물량,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 고레버리지 물량을 숏 청산시키기 위한 무빙이라는 거를 알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이런 구간에서, 특히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여기서 흔들기 무빙이 나온다라고 해도 알트코인들은 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거 조금 뭔가 심각하다 하면서 알트코인 뭐 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내려 찍은 거는 바로 올리거든요. 이 구간에서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동력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비트 무빙에 질려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들도 좀 적당히 해야 우리가 장단을 맞추는데 비트제는 맨날 떨어지면 다 올라오고 어차피 올라갈 거면서 또 떨어지는 척 한다. 어차피 올라갈 거면서 떨어진 척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모두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떨어졌다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알트를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나올 거를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제가 온체인 데이터도 오늘 지금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파는 사람보다는 매집 중인 사람이 더 많다. 매수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데이터는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던 그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뺀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홀딩 하겠다라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요번 연도 1월 달에 크게 비트가 바닥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 큰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대량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푹 뺀 거예요. 그냥 장기로 들고 가버리자 하면서 비트를 다 거래소 밖으로 뺐고 비트가 급등이 나왔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 뺐고 물량 뺐을 때 비트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빼고 있어요. 물론 이때처럼 드라마틱한 물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물량이 빠지고 있어요. 요때랑 좀 비슷한 물량이겠죠. 요때랑 비슷한 물량이고 요때도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이 정도 물량 빠졌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당시라든지 요 당시에도 대규모 유출 이후에 비트가 크게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 유출량을 봤을 때 한번 반등이 줄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보시는 차트는 S&P 500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인데 이 하단의 파란 밴드 요게 이제 RSI죠. RSI. S&P 500의 RSI가 파란 밴드에 이렇게 파란 밴드에 요 뒤에 그래프가 찍었을 때 비트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파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상승, 들어오면은 상승. 지금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완전히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상승,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급의 상승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P 500의 RSI가 이 파란 밴드 하단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요런 식의 큰 상승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요런 데이터가 되겠고. 자, 보시는 데이터는 이제 2010년하고 2011년에 있었던 그리고 11년부터 13년, 그다음에 15년부터 17년, 그리고 지금이죠. 18년부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기간을 나타낸 건데 이 당시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상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하락은 없었죠. 가격 하락은. 그리고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이 슈퍼사이클 기간에 뭐 요런 B파동이라든지 이때랑 그림이 좀 굉장히 좀 비슷하죠.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 어느 정도 약간 횡보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수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직 상승이. 수직으로 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물론 1년하고 2년 정도의 사이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18년도로부터 쭉 지금 22년인데 물론 조금 사이클이 기간이 좀 늘어나 있긴 했지만은 근데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움직임이 이제 제한적이에요.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요 당시에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뚫어냈을 때 강력한 상승 빔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놓고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은 설사 이때 샀다라고 해도 그거를 능가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건 알트코인들이겠죠. 자, 오늘 일단 리플 아까 이제 소송 관련한 이제 얘기를 리플 CEO가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면서 좀 좋은 모습 한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썬더코어 이런 친구들도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힘을 제대로 세게 준 다음에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주면서 내려오거든요. 반등을. 근데 반등 전혀 없이 수직으로 그냥 여기서 인정 사정없이 내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원에서 18원까지는 쳐주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살 무빙을 보여주는 게 이 친구 특징이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 그리고 원래 안 움직이던 코인들 있죠. 리플이라든지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오스, 도지라든가 이오스라든가 체인링크라든가 이런 태어난 지 오래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뭔가 좀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오스도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크게 올렸을 때 18,000원까지 찍고 지금 2,900원 그때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이제 들고 갔을 때 이제는 한번 상승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 급으로 한번 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리플이라든지 루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루멘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리플 가면 가고 리플 떨어지면 떨어지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그냥 리플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리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전혀 안 움직이던 트론 이런 것도 뭐 같이 덩달아서 좀 움직이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뭐라도 하나 쏘는 게 있으면은 좋은 거죠. 자,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지금 살짝 이제 방향을 이제 쭉 전환을 시킨 모습이고,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여기서 쭉 힘차게 올리고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 올려주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의 컵핸들 형태를 그리면서 480을 뚫어내면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는 있습니다. 주봉도 나쁘지 않고 지금 일봉상으로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주말에 우리가 잡코인들 펌핑을 한번 노려보려고 한다면은 이런 거죠. 메탈, 이런 거. 메탈 같은 경우에도 요날 4월 12일 날 강력하게 올려준 다음에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은 2400에서 2200짜리에 옆으로 길 때, 수직으로 길 때, 수직이 아니죠, 수평으로 길 때 매수가 들어가 되면은 한번 반등을 먹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무빌블록도 제가 영상에서 이때 말씀드렸는데 반등 쭉 나오고 일단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많이 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오늘 음봉 뜨고 있는 잡코인들이 주말에 펌핑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피르마 체인이라든지 아크라든지 뭐 리퍼리움 이런 것도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충분히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뎁 같은 것도 충분히 더 갈 수가 있죠. 플레이뎁은 또 에버랜드랑 협약했다는 또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플로우 같은 경우도 왜 좋아하냐면 안 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거래량은 좀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32,000원대부터 미끄럼틀을 타고 지금 7,000원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길을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에 위로 한번 최소 16,000원짜리까지는 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도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쏘고 이제 죽을 만큼 죽여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트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진입하기에 괜찮은 코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 비트코인도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설사 살짝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끝이다. 그리고 살짝 빠진 거는 바로 말아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항상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무빙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런 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요런 뉴스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요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딱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면은 우리의 마이클 세일러 형님께서도 비트코인 매입을 쉬지 않고 계속 이제 매수를 할 거다, 요런 이제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쌀 때부터 계속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수익권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전략은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17억 달러에 달하는 43,000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라, 요 테라 재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 기업들은 계속 비트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CEO 창풍자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계속 편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렸고, 두바이나 바레인이 규제 틀을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럽의 국가들도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이 1분기 세계 1위 친암호화폐 국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특히나 독일의 증권거래소 이 제트라에서는 수개월간 2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를 상장을 했고, 1조 유로 이상 보유한 독일 저축은행들이 암호화폐 월렛 제공을 또 모색 중인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가 됐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2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3위, 중국은 최하위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이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에서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독일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독일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경제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EU 중에서는 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 연합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일인데, 이 독일이 암호화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화적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론 머스크도 계속적으로 트위터를 지금 인수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인수가 안 된다라고 해도 나는 플랜 B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계속 인수하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트위터는 사실상 마을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의 트위터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좀 중앙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추구하는 가장 뛰어난 가치 중에 하나는 또 자유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런 포괄적인 퍼블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 인류 미래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위터는 오픈소스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이제 일론 머스크는 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트위터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좀 더 자기가 발전시키고 싶은, 좀 더 자유롭게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또 우리 머스크 형이 기분이 좋아져야 또 비트코인 관련한 이제 또 언급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고, 도지코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스크 관련 뉴스도 우리가 조금 챙겨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조금 이제 지루한 횡보장을 주말에 좀 연출을 하고, 마치 요때처럼 계속 횡보하다가 한번 내려꽂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계속 횡보하다가 한번 내려 꽂았다가 이렇게 가는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조금 떨어진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나스닥에 맞춰서 비트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비트가 움직임이 없을 때를 기회를 틈타서 이런 썬더코어 같은 친구들, 잡코인들, 이런 게 또 주말에 치고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빨간불이 안 켜진, 오늘 파란불이 들어온 잡코인들 있죠, 요런 것들, 요런 파란불이 켜져 있는 잡코인들이 주말에 이제 기회를 틈타서 9시 경주마로 좀 쐈다가 도로 내려가고, 요런 식의 무빙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잡코인 매매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모아갈 코인 같은 거는 뭐 플로우라든지 세타 토큰이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요런 코인들은 좀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조급증을 버리시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차피 비트코인은 아까 보였던 이런 슈퍼 사이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쭉 올렸던 걸 다시 다 빼는 거를 보시고 질려버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올렸던 거 다 내리고 내렸던 거 다시 다 올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쭉 이제 대세를 올려치는 또 이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고, 주말에 좀 지루한 장세가 나올 수 있어도 너무 또 주말에는 요즘 날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업비트만 쳐다보지 마시고, 나가서 햇볕도 좀 쬐시고 운동 좀 하시고, 건강 관리와 더불어서 멘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주말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